한 어머니가 남편과 딸이 이상한 관계를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까운 부녀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오히려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에 벌어진 금지된 사랑. 오늘은 한 가정을 무너뜨린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수지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재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와 폭력 때문에 이혼했고 당시 5살이었던 딸 지은이를 데리고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성우를 만났습니다. 성우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수진보다 3살 어렸지만 지은이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재혼 초기 지은이는 새 아빠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점차 지은이는 성우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새 아빠를 받아들인 것이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성우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성우에게 집착에 가까운 애착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빠를 찾았고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수지는 부녀간의 정이 깊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 수진과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고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반면 성우에게는 더욱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성우의 옷차림에 관심을 보이고 성우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은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지은이가 성우의 차 타이어를 펑크 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이유를 묻자 지은이는 아빠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왜 딸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이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지은이가 요즘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석연치 않았지만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에서 지은이가 성우의 무릎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서자 지은이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성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과 남편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의붓아버지와 딸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쁠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가 방금물을 하는 날이면 일부러 집에 머물렀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자주 나가던 지은이였는데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방금물을 간다고 하고 몰래 집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실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우와 지은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수진이 불을 켜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지은이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진은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고. 성우는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냐고 따졌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남편과 딸 사이에 뭔가 있다고. 수진은 지은이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성우를 아빠가 아닌 한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아빠를 좋아한다, 아빠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연애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심리학 책을 찾아봤습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 딸이 아버지에게 과도한 애착을 보이는 심리 상태. 하지만 지은이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 감정이 지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우는 어떨까? 성우도 지은이를 딸이 아닌 여자로 보고 있는 걸까? 수지는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물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성우의 옷장에서 명품 향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에게 선물한 적 없는 향수였습니다.
수진이 누구 거냐고 묻자 성우는 당황하며 회사 동료가 선물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 향수가 지은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브랜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동안 성우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성우는 주말마다 지은이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 공원, 심지어 호텔까지. 사진 속 두 사람은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딸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우는 지은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붓아버지였지만 12년 동안 친아버지처럼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딸과 사랑에 빠졌다니. 수진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21살. 성우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은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이를 해외로 유학 보내기로 했습니다. 성우와 떨어뜨려 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진은 지은이 몰래 미국 대학에 편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한다고.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지은이는 거절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강요했습니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울면서 저항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자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냐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강제로 유학 보내려 한다고 도와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성우는 수진과 대면했습니다. 왜 지은이를 유학 보내려 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지은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탐정을 고용해 모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어리고 당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지은이를 보내는 것이 딸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우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지은이를 조종했다니. 그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지은이가 먼저 다가왔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른이라고 거절했어야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둘의 다툼은 격렬해졌습니다. 성우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지은이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법적으로 부녀 관계이지만 혈연은 아니라고.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성우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은이를 포기하거나 이 집을 떠나라고. 성우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내쫓으라고. 자신은 절대 지은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우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을 집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진은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성우와 지은이를 간통으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탐정의 보고서, 호텔 출입 기록,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성우와 지은이는 법적으로 부녀 관계였지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딸 같은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냐고.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좋아했다고,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딸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우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성우는 지은이와 접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도 성립되었습니다. 재판 후 수진은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수진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다고. 하지만 지은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지켜지기 싫었다고. 자신의 사랑을 빼앗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무너졌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딸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남편을 빼앗긴 분노가 딸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우는 다른 도시로 떠났고 지은이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수지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성우를 만난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지은이의 이상한 애착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1년 후 수지는 지은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성우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우도 지은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금지된 사랑은 모두를 파멸시킨다는 것을.